아, 사람 일이라는 게 참 알 수가 없죠. 은퇴하면 일 안 하고 놀면서 살 거야 하고 당당하게 말하던 분들이 몇 년 뒤에 낯선 곳에서 다시 일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 인생이 참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새삼 느끼게 돼요. 사실 직장인 은퇴라는 게 막연하게만 느껴지다가 어느 날 문득 내 얘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준비라는 게 중요한 거겠죠. 우리는 평생 회사를 다니지 못하고 회사를 떠난 뒤가 내 삶의 진짜 무대일 때가 있으니까요. 그 시기가 찾아왔을 때 미리 생각해둔 대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삶의 색깔이 굉장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퇴 준비와 은퇴 후의 삶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해요. 특히 놀면서 살겠다던 57세 간부가 결의 VNTUALLY 현실을 마주하며 쿠팡 물류센터에서 팍스를 나르고 있다는 이야기가 주는 교훈에 대해 나눠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왕이면 실제로 일어날 법한 사례를 3가지 정도 들어서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현실적인 조언도 곁들여 볼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완벽한 해답이 될 순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의 미래를 그려보는데 작은 단서가 되길 바랍니다. 1. 은퇴 후 모든 것이 달라지는 시점, 난 준비됐나? 평생을 회사원으로 살다가 어느 날 불쑥 은퇴를 맞이하면 그 벅찬 자유도 잠시예요. 처음에는 오늘은 뭘 해야 하지, 내일은 또 어디를 가지 하는 설렘이 있죠. 한 달, 2달은 새벽까지 TV를 보다가 늦게 일어나고 마치 방학 때처럼 와, 드디어 푹 놀 수 있구나라고 마음 편히 지낼지도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을 둘러보면 같이 일하던 동료들은 여전히 자신들만의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나는 오늘도 할 일이 없어서 몇 시간씩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다면 허무하기도 하고 약간 초조해지기도 해요. 바로 그때 슬슬 현실이 뾰족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대로 놀기만 해도 괜찮은 걸까?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내가 이런다고 해서 내 건강은 괜찮을까? 하는 생각들이 하나 둘씩 머릿속을 스치게 되죠. 이 시점에서 대비를 어느 정도 해둔 사람과 전혀 대비가 없던 사람은 천지 차이가 나요. 예컨대 정년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어떻게 굴릴지 혹은 은퇴 후에 스스로 가게라도 하나 해볼지 봉사활동이나 취미생활은 어떻게 할지 이런 고민들을 미리 해뒀다면 좀 더 여유롭게 은퇴 생활을 시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할 일이 분명히 있고 동시에 어느 정도 생활비에 뒷받침이 되어 있으면 마음이 훨씬 안정되거든요. 하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심지어 나는 곧 은퇴하면 놀면서 살겠어라는 막연한 환상만 갖고 있던 경우라면 현실과 부딪히는 순간 큰 충격을 받게 돼요. 시니어들에게 일자리 구하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죠. 일이 있다 해도 대부분 단순 노동이 많은데 체력적으로도 쉽지 않고 시급도 높지 않고요. 그런데도 생계를 위해 혹은 빈둥거리면서 보내는 시간 자체가 고통스럽기 때문에 어딘가 꼭 나가서라도 일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결국 은퇴 후 새 삶을 찾겠다고 외치던 57세 간부가 오늘은 쿠팡 물류센터에서 팍스를 나르고 있다는 기사처럼 우리가 생각했던 미래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물론 그분이 잘못한 건 없어요. 그 역시 최선을 다해 자신의 몫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은퇴 이전에 충분히 고민해 볼 시간들이 있었을 텐데 준비가 부족해서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생각보다 빨리 체감된 현실 속에서 다른 길을 선택한 것뿐이죠. 2. 은퇴 후 삶의 중요한 3가지 키워드 건강, 재정, 그리고 할 일. 그래서 우리가 은퇴를 준비할 때 꼭 생각해야 할 키워드는 단순해요. 건강, 재정, 그리고 할 일보람이에요. 건강 은퇴 후에는 체력과 건강 관리가 최우선이에요. 젊을 때야 하다못해 야근도 버티고 체력 소진이 조금 빨라도 며칠 쉬면 회복되지만 나이가 들수록 재충전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크고 작은 질환들이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은퇴 후 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를 고민할 때 중요한 건 역시 몸 상태거든요. 내가 일하고 싶어도 몸이 안 받쳐주면 안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 회사 다닐 때부터 식생활, 운동, 기본적인 건강검진 등을 성실히 챙기는 습관을 들여야 나중에 더 자유롭고 활기차게 살 수 있어요. 재정 자산 관리 은퇴는 곧 고정 수입이 끊긴다는 뜻이죠.
물론 연금이 준비되어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래도 내 월급이 꾸준히 들어오던 시절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져요. 목돈이 예금으로 들어왔다고 해도 잘못 굴리거나 무리하게 투자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은퇴 전에 내가 은퇴 후 10년, 20년간 어느 정도의 생활비가 필요한가? 이제부터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고 불려야 하나? 를 체계적으로 고민해야 해요. 할 일 보람 인간은 결국 할 일이 있어야 행복을 느끼는 존재 같아요. 놀면서 지낸다고 해도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라는 심리적 공허함이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은퇴 후에는 취미생활이 됐든 봉사가 됐든 혹은 파트타임이라도 좋으니 꾸준히 내가 여기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활동이 꼭 필요해요. 이런 활동을 미리 탐색해두지 않으면 은퇴 후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아 외롭게 시간을 흘려보내기 십상입니다. 3. 사례 1 부장님 김씨의 2년짜리 카페 창업 스토리. 제가 아는 김 부장님은 58세 정년퇴직을 앞두고 평소 꿈꿔왔던 내 가게 운영하기를 은퇴 후 플랜으로 삼았어요. 퇴직금 전부와 약간의 대출까지 받아서 아기자기한 카페를 차렸죠. 처음엔 좋았죠. 드디어 내 이름 걸고 가게를 하는구나 하는 해방감에 매일매일이 새로웠습니다. 그동안 사무실에서 서류만 들여다보던 생활과 달리 손님을 직접 응대하고 음료도 만들면서 사람들과 정겹게 지내는 게 꿈 같았어요. 그런데 이게 오래가지 못했어요. 이분이 카페 운영에 필요한 모든 노하우를 제대로 익힐 새도 없이 덜컥 시작한 데다 상권 분석도 충분치 않았거든요. 게다가 은퇴 후 체력은 3040대 때와 달랐어요. 새벽부터 준비하고 청소하고 밤늦게까지 일하다 보니 몸에 무리가 왔죠. 무엇보다 손님이 계속 많아야 그나마 채산이 맞는데 생각처럼 사람이 몰리지 않았어요. 가족과 갈등도 생기고 대출 이자 등 운영비 부담에 결국 2년도 안 돼서 문을 닫았죠. 김 부장님은 그 뒤 내 가게라는 로망을 한순간에 내려놔야 했어요. 결국 남은 대출을 갚으려 동네 편의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작은 오피스텔 경비원 자리도 알아보고 계셨어요. 김 부장님이 한 말이 인상 깊었는데요. 일단 시작하기 전에 무언가 준비나 공부가 훨씬 필요했다라는 거였어요. 퇴직금이라는 큰 돈이 그야말로 한 번에 훅 나가버린 셈이라 더 마음고생이 컸겠죠. 그래서 은퇴 후에 갑작스러운 창업은 생각보다 위험하다는 점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4. 사례 2 유지원 씨의 은퇴 전 작은 용돈벌이부터 시작. 반면 유지원 가명 씨는 조금 달랐어요. 이분은 50대 초반부터 은퇴를 염두에 두고 퇴근 후에 틈틈이 온라인에서 중고 물건을 사고 파는 소일거리를 시작했어요. 작은 중고 카메라나 책, 옷을 싸게 구해서 상태를 조금 손본 다음 온라인 중고장터나 SNS를 통해 다시 파는 시기였죠. 처음에는 에이 몇천 원씩 남아서 이거 뭐가 되려나? 라고 생각했지만 쌓이고 보니 이거 나름 수익 구조가 되는데? 라는 확신이 생겼다고 해요. 오히려 이 소일거리가 점점 규모가 커지면서 유지원 씨가 정년퇴직할 무렵엔 온라인 쇼핑몰 비슷한 형태로 발전했어요. 은퇴 후에는 더 많은 시간을 여기에 쏟을 수 있게 되니 매입과 판매 물량을 조금씩 늘렸죠. 물론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버는 건 아니지만 고정 지출을 어느 정도 막아주는 든든한 용돈벌이가 되었고 또 중고 물건의 재활용과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서 보람도 느꼈다고 해요.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건 은퇴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한 작은 일거리가 은퇴 후 삶의 질을 확 높여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게 본격적인 사업이 될 수도 있다는 확장성도 무시 못한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정년 12년 전에 창업해야겠다라고 마음먹고 시작하다가 시행착오를 겪곤 하는데 그보다는 훨씬 일찍부터 내가 은퇴 후에도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나 취미는 뭘까? 를 고민하고 작게나마 실천해보는 편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인 전략인 것 같아요. 5. 사례 3 동네에서도 일 잘하는 박 할아버지의 구청 알바.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싶은 분은 일머리가 좋은 시니어는 어디에서도 빛을 본다라는 예시예요. 우리 동네에 박 할아버지 70대가 계시는데 젊었을 때는 소기업에서 격리와 행정 업무를 오래 하셨다고 해요. 은퇴하시고 잠깐 집에서 쉬시다가
몸이 근질근질해서 구청 공공근로사업에 지원하셨는데 금세 그가 얼마나 책임감 있게 일하는지를 동료들과 담당 직원들이 알게 됐죠. 분명 단기 일자리였는데도 꼼꼼하게 서류 정리를 해주시고 엑셀에다 비품 리스트나 자재 리스트를 깔끔하게 정리하셔서 동료들이 엄청 편해졌다는 겁니다. 결국 구청에서 박 할아버지를 계속 쓰고 싶어 했고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다른 공공근로 관련 업무를 이어서 맡겼어요. 박 할아버지는 이 나이에 누가 나를 써주겠나 했는데 은근히 내 경험이 먹히더라라고 웃으셨어요. 기왕 시작한 일이니 야무지게 해보자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일에 몰두하셨고 주변에서 할아버지 어제 그 자료 좀 출력해 주실래요? 라면서 부탁을 해오면 좋아서 춤이라도 추고 싶으셨대요. 이 나이에 누군가한테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건 정말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야. 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죠. 이 사례가 주는 메시지는 꼭 대단한 스펙이나 일자리가 아니어도 나이 들어서도 내 경험과 성실함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도전하느냐 마느냐이겠죠. 은퇴 후라고 해서 그저 일에서 손을 떼고 몸을 사리는 것만이 답은 아닐 수 있어요. 건강이 허락한다면 내 경험이 필요로 하는 곳은 어딘가 꼭 있습니다. 6. 어떻게 대비할까? 3가지 간단 체크리스트. 이쯤에서 그래, 그럼 결국 어떻게 은퇴 준비를 해야 하는데? 라고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제가 간단히 제안드리는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아요. 개인 재정 분석, 내가 은퇴 후 기대할 수 있는 연금 액수, 부동산 예금 투자, 자산의 가치, 매달 쓰게 될 기본 생활비는 얼마인지 정확히 계산해 보기. 동시에 발생 가능한 의료비 등 예상치 못한 지출도 감안하기. 건강관리 및 심리적 준비. 50대 중반부터는 규칙적인 운동 습관, 식단 관리, 정기 검진 등이 필수. 은퇴 후 소속감 상실, 우울감 등에 대비해 미리 친구 동료들과의 취미 모임이나 가족 여행 계획 등을 세워두면 좋음. 내가 잘하는 것, 하고 싶은 것, 탐색 창업이든 구직이든 혹은 자원봉사든 상관없이 이 일을 하면 내가 조금은 설레고 잘할 수 있을까를 미리 고민하고 부분적으로 시도해보기. 그렇지 않고 막상 은퇴하고 이제 뭐하지? 고민하면 이미 늦어요. 7. 하고 싶은 말. 은퇴는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은퇴라고 해서 단순히 회사를 그만두는 게 아니라 인생 2막 혹은 3막의 시작이라는 거죠. 누군가는 꿈을 펼치는 기회가 되고 누군가는 괜히 헛되이 시간을 보내기도 해요. 그런데 그 결정적인 차이를 만드는 게 결국 준비와 마음가짐이더라고요. 놀면서 살겠다는 게 잘못된 바람은 아니지만 그저 꿈꾸기만 하다가 준비 없이 은퇴를 맞이하면 현실이 녹록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요즘은 100세 시대에 고작 57세에 은퇴해버리면 아직 내 앞에 남은 시간이 최소 몇십 년이나 있어요. 그럼 차라리 그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지, 어떻게 내 경력과 재능, 체력을 활용할지 고민해보는 게 훨씬 가치 있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퇴직 후에는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라고 기대하지만 막상 닥치면 근데 뭘 해야 하지? 라고 허둥지둥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게다가 경제적인 문제도 커지면 선택지가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고요. 결국엔 기사에 나오는 것처럼 한때 화려했던 직장 생활을 접고 물류센터에서 팍스를 나르는 상황이 벌어져도 그게 전혀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자기 자신이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깨닫는다면 괜찮아요. 다만 조금만 더 일찍 준비했으면 더 나은 선택지가 열렸을 수도 있다는 아쉬움은 남을 수 있죠. 맺으며. 그래서 여러분께 권해드리고 싶어요. 아직 은퇴가 꽤 남았더라도 지금 당장부터 재정 점검, 건강관리, 내 하고 싶은 일 찾기 이 세 박자를 한 번씩 떠올려 보시라고요. 회사 일이 아무리 바빠도 어차피 언젠가는 내 앞에 은퇴라는 분기점이 다가올 테니까요. 미리미리 대비하고 체력과 마음을 다져놓으면 은퇴 후에 더 다채롭고 풍요로운 삶의 길이 열릴 거라고 믿습니다. 실패 사례는 분명히 우리에게 많은 걸 가르쳐줘요. 성공 사례 역시 훌륭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3가지 사례가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을 머릿속에 조금이라도 구체적으로 그려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해요. 이제는 더 이상 은퇴하면 집에서 놀면 되지라는 막연한 생각에서 머무르지 말고
구체적인 설계와 준비로 멋진 인생 2막을 만들어갈 수 있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행동해봐요. 이러면 어떨까? 고민만 하고 있지 말고 뭔가 소소한 도전이라도 시작해보는 거죠. 취미든 공부든 알바든 작게라도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또 새로운 길이 열리고 은퇴라는 말이 더 이상 막막하고 두려운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다시 설계하고 즐길 수 있는 유연한 단계가 될 수도 있잖아요. 오늘 이 글이 여러분의 작은 변화에 도움 되기를 바랍니다. 힘내요, 우리. 아직 기회는 충분히 있어요. 60에 다시 돌아간다면 인생에서 무엇을 가장 후회할까요? 50대와 60대가 마주하는 현실은 생각보다 냉혹합니다. 은퇴는 축복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일 수 있습니다. 매달 쌓이는 고정비, 줄어드는 수입, 그리고 다가오는 건강 문제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왜 그때 준비하지 않았을까라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렇다면 만약 다시 60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무엇을 반드시 다르게 해야 할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그 답을 찾는 과정입니다. 60으로 돌아간다면 무조건 이렇게 살 겁니다. 서론. 60대가 된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후회가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미리 알았더라면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그렇습니다. 은퇴는 단순히 직장을 떠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새로운 국면이고 준비되지 않으면 오히려 막막한 현실에 부딪히게 됩니다. 만약 제가 60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반드시 바꿀 3가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선택에 작은 힌트가 되길 바랍니다. 1. 건강은 사치가 아닙니다. 미리 투자했더라면. 가장 흔한 후회는 건강관리입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유일한 자산이죠. 저의 한 지인은 50대 중반까지만 해도 대기업에서 승승장구하며 은퇴 후 여행이나 다니며 살겠다는 꿈을 꾸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정작 은퇴 후 무릎 통증과 당뇨로 고생하면서 제대로 걷기도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은퇴 후 모은 돈 대부분이 병원비로 나가고 말았죠. 그분이 항상 말합니다. 시간과 돈이 있을 때 운동하고 몸을 관리했어야 했어. 건강관리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꾸준한 운동, 규칙적인 식사, 충분한 수면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60대에 접어들면 이미 몸은 많은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혹은 나는 괜찮겠지라는 낙관으로 무시하면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2. 관계를 소중히 대하지 않았던 내 모습. 사람은 누구나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은퇴 후 느끼는 가장 큰 공허함 중 하나가 바로 단절감입니다. 제 또 다른 지인은 은퇴 후 농촌으로 귀촌하면서 도시의 모든 인간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시끄러운 인간관계 이제 끝내고 조용히 살겠다고 했죠. 그러나 2년이 지나면서 그는 외로움에 지쳐 다시 도시로 돌아왔습니다. 오히려 나이를 먹으면서 더 많은 공감과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죠. 인간관계는 젊을 때처럼 자주 만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심 어린 관심과 정기적인 소통만으로도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과의 유대는 매우 중요합니다. 일 때문에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고 후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은퇴 후에는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나 새로운 친구를 만들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3. 경제적 자유를 향한 계획, 조금 더 현실적이었다면. 마지막으로 경제적 자유에 대한 문제입니다. 50대 중반부터 재정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 은퇴 후의 삶은 상상보다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제 주변의 한 분은 집 한 채만 있으면 노후는 편안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주택에만 올인하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은퇴 후 매달 나가는 공과금, 유지비, 생활비 앞에서 그 집이 오히려 촉새가 되었습니다. 결국 60대 후반에 집을 팔고 작은 임대주택으로 이사하면서야 숨통이 트였죠. 저라면 50대에 들어서자마자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데 집중했을 겁니다. 단순히 연금을 믿기보다는 작게라도 매달 일정 금액이 들어오는 투자나 사업을 구상했어야 한다는 거죠. 특히 요즘은 60대도 다양한 방법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운영하거나 온라인 강의를 열거나 작은 자격증으로 부업을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론.
50대와 60대는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은퇴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건강, 관계, 경제적 자유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제가 다시 60으로 돌아간다면 이 세 가지를 철저히 준비하며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순간입니다. 60으로 돌아간다면 무조건 이렇게 살 겁니다. 마이너스 전문가 칼럼. 서론 은퇴 후 상상 이상으로 힘든 현실. 은퇴가 다가오면서 우리는 무언가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제 여유롭게 살겠다. 평생 여행 다니며 지내야지 하는 생각을 많이 하죠. 하지만 실제로 은퇴 후의 삶은 우리가 상상한 것과 많이 다릅니다. 경제적인 불안정성, 신체의 변화, 사회적 고립 등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둘씩 찾아옵니다. 이 모든 것을 막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은퇴 후에 깨닫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만약 다시 60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저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확실히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꼭 이 조언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1. 건강은 나중이 아니라 지금이다.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운동할 거야 또는 이제 나이가 있으니 운동은 과도할 것 같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은퇴 후 혹은 60대에 접어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은 건강입니다. 60대부터는 몸이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관절, 근육, 심장 등 우리의 몸은 젊을 때와 달리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하고 소홀히 하면 그 대가는 굉장히 큽니다. 제가 만난 한 분은 50대 초반까지도 아주 활발하게 일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며 평소 즐겨하던 운동도 산책도 못하게 되었고 결국 60대 중반에는 외출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당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을 때 운동을 꾸준히 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은퇴 후의 삶이 아무리 여유롭다 해도 건강을 지키지 않으면 그 여유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하고 그 변화는 점차 불가역적으로 나타납니다. 무릎이나 허리, 어깨 등의 통증은 50대 중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하고 60대가 되면 더 심해집니다. 그런 몸 상태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결국 일상적인 생활도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50대부터 꾸준히 운동을 시작했어야 했고 작은 목표라도 세워서 건강을 관리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무리하지 않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걷기, 요가, 스트레칭, 자전거 타기 등 간단한 운동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중요한 건 운동만큼 식단도 중요합니다. 몸에 좋은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고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받는 식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2. 인간관계를 소홀히 하지 말자. 은퇴 후 외로움을 막는 법? 은퇴 후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사회적 고립입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우리는 매일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고 일정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그 네트워크가 단절되기 쉽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로 직장 동료들과 교류했기 때문에 은퇴 후엔 외로움이 급격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또 다른 분은 은퇴 후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겠다며 일부러 사람들과의 만남을 줄였습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면서 그는 사람들과의 소통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들과의 소통은 더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들, 가족들과 자주 연락을 하고 소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늦게나마 깨달았다. 저는 이분의 말을 들으며 정말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은퇴 후에는 인간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특히 가족과의 관계는 더욱 중요합니다. 자녀들과의 소통, 친구들과의 만남, 커뮤니티 활동 등을 통해 사회적 유대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은퇴 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적어진다고 해서 외로움을 무시하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인간관계는 단순히 외부와의 연결이 아니라 내 마음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에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가까운 사람들과 만나는 기회를 만들고 사회적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경제적 자유를 위한
철저한 준비 작은 것부터 시작하기.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는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집 한 채만 있으면 될 거야. 연금만 있으면 생활이 가능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동안 경제적인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점이 가장 큰 후회로 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수입이 줄어든다는 사실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경제적 활동이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한 예로 은퇴 후 모든 시간을 놀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의외로 많은 은퇴자들이 경제적 자유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제 친구는 은퇴 후 경제적 여유가 생길 줄 알았지만 의료비, 생활비 등 예기치 못한 지출이 계속해서 나가면서 결국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 친구는 돈은 준비된 자만 얻는 거란 걸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은퇴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부분은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을 다니면서도 조금씩 투자를 시작하거나 추가적인 소득원을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유튜브나 블로그, 온라인 강의 등을 통해 은퇴 후에도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단지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어떻게 안정적인 소득을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은퇴 후 행복한 삶을 위한 준비. 60대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입니다. 은퇴가 곧 삶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기회의 시작일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기회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건강, 인간관계, 경제적 자유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를 미리 준비하고 꾸준히 실천하며 살았다면 은퇴 후에는 더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60으로 돌아간다면 저도 분명히 그때 그 일을 더 빨리 시작했을 겁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도 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건강, 인간관계, 경제적 준비를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은퇴 365일, 일 안 하고 놀기만 한 63세 남자의 진짜 속마음. 그냥 쉬는 게 나쁜 건가? 우리 모두 한 번쯤은 떠올려 본 생각일 거예요. 예전에는 직장에 갇혀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언젠가 퇴직하면 자유롭겠지, 그때는 마음껏 쉴 수 있겠지 했지만 막상 은퇴를 하고 나면 그 자유는 조금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꿈꿔왔던 놀기만 하는 인생이 정말 행복할까? 아니면 그저 비어있는 시간을 채우지 못해 허전함만 남게 되는 건 아닐까? 제가 소개할 이야기는 바로 63세의 은퇴자 이야기입니다. 그는 퇴직 후 첫 1년 동안 하루하루를 그냥 놀기로 보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며 저렇게 놀기만 하다니 도대체 뭘 하고 사나? 라고 의문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단순히 놀고 싶어서 쉬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인생에 대한 고민과 방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은퇴 후 선택한 그냥 쉬기의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은퇴 후의 진짜 삶은 무엇일까? 은퇴 후의 삶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상상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이제는 일이 없으니 자유롭고 행복할 거야. 또는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긴 거지. 그런데 현실은 그 기대와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는 누구나 직면하게 되는 허전함, 불안감, 그리고 때로는 이게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일까 하는 자문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은퇴 후에는 당연히 시간적 여유가 생깁니다. 하지만 그 여유를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무기력이나 혼자만의 시간을 마주하게 되는 순간이 많습니다. 사회적인 역할이 사라지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머리를 떠나지 않게 되는 거죠.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과정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 채 지나쳐 버리곤 합니다. 1. 첫 번째 사례 마이너스 혼자만의 시간, 나를 만나는 시간. 이 이야기는 한 60대 초반의 은퇴 후 첫 1년을 보낸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은퇴 후 첫 몇 달 동안 너무나도 우울했습니다. 그동안 직장에서 맡았던 역할들이 모두 사라졌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점차 자신의 존재감을 잃어버렸다고 했죠. 그때 그녀는 일주일에 2번 근처의 공원에서 혼자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무 생각 없이 걷기만 했지만
점차 그 시간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산책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재정리하고 새로운 목표를 찾는 시간이었죠. 은퇴 후 자신을 다시 만나려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혼자 끙끙 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혼자만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누군가와 이야기하며 나의 생각을 정리하고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는 과정을 거치면 비로소 은퇴 후의 새로운 삶에 대한 방향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 재취업의 도전. 50대 후반 남성의 이야기. 55세에 퇴직한 김 씨는 퇴직 후 첫 6개월 동안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이제는 뭔가를 해야 하지 않겠냐? 는 압박감이 그를 괴롭혔죠. 그는 결국 재취업을 결심했고 직무와 관련된 스킬을 다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그는 뜻밖에도 프리랜서로 일자리를 얻었고 여전히 꾸준히 일을 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재취업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언가에 대한 열망과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 씨의 사례처럼 은퇴 후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는 것도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자신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새로운 일에 대한 욕구를 찾는 과정입니다. 은퇴 후 일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니며 많은 사람들이 재취업을 통해 새로운 목표를 발견하고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3. 세 번째 사례 나만의 여유, 여행과 취미의 즐거움. 한편 60대 초반의 이 씨는 은퇴 후 자유롭게 여행을 다니며 새로운 취미를 찾고 있습니다. 그는 은퇴 전에는 너무 많은 시간을 일에 쏟았고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전혀 다른 세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매달 새로운 나라로 여행을 떠나거나 책을 읽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등 새로운 취미에 빠졌습니다. 그는 이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유와 즐거움이라고 말합니다. 이 씨의 경우처럼 은퇴 후에는 자신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일들을 시도할 수 있는 자유가 생깁니다. 때로는 여행을 떠나거나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은퇴 후의 삶에서 어떤 방식으로 자신에게 가치를 부여할지에 대한 선택입니다. 그냥 쉬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는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은퇴 후 그냥 쉬는 것은 단순한 도피가 아니다. 63세의 남성도 처음엔 그냥 쉬는 게 나쁜 건가? 라는 생각에서 시작했지만 그는 결국 그냥 쉬는 것이 결코 방황이나 무기력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찾는 과정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은퇴 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이었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에 대한 이해와 만족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은퇴 후의 삶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이 행복한지를 스스로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놓친 것들 또는 일로 인해 미뤄두었던 꿈들을 은퇴 후에 하나씩 실현시켜 나가기도 하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것을 찾고 그것에 몰입할 수 있는 여유를 갖는 것입니다. 은퇴 후 그냥 노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노는 것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채우고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은퇴 후 삶의 실질적인 준비와 방향. 전문가의 시각. 은퇴 후 삶을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대부분 은퇴를 하면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 거야 라고 기대하지만 막상 은퇴 후 현실은 기대와 달라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는 은퇴 후 삶의 실질적인 준비와 방향을 구체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은퇴 후 삶을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경제적인 측면과 둘째, 심리적, 감정적인 측면입니다. 경제적인 준비는 예산을 세우고 예기치 않은 지출에 대비하는 것이며 감정적인 준비는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일상에서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두 측면 모두 함께 준비해야 은퇴 후 삶을 온전히 즐길 수 있습니다. 1. 경제적인 준비. 안정적인 재정 확보. 은퇴 후에도 경제적 안정이 없으면 아무리 시간이 여유롭더라도 스트레스는 끊이지 않게 됩니다. 연금이나 퇴직금이 있다는 이유로 방심해서는 안 되며 적절한 자산 관리가 중요합니다. 예시일 은퇴 자금 계획 세우기. 한 예로
50대 중반에 퇴직을 준비하는 김 씨는 퇴직금과 연금 외에 자산을 어떻게 운용할지 고민하였습니다. 김 씨는 퇴직금 3억 원과 연금 1,5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달 필요한 생활비가 300만 원이어서 단순히 퇴직금으로 생활하기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후 주식, 채권, 그리고 부동산에 분산 투자하여 연 5%의 수익률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은퇴 후에도 추가적인 수익을 얻으며 생활할 수 있었고 예기치 않은 지출에도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팁: 은퇴 후엔 매달 고정 수입이 줄어드므로 생활비와 비상 자금을 확실히 계산한 후 나머지 자산을 분산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보통 주식 30%, 채권 50%, 부동산 20% 정도로 분산 투자할 것을 추천합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심리적 준비. 은퇴 후 삶의 목적 찾기. 경제적인 준비가 어느 정도 되었다면 그 다음엔 심리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은퇴 후에는 더 이상 매일 출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시간의 압박이 사라지며 그 자리에 공허함이나 불안이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워하곤 합니다. 예시: 은퇴 후의 목적 찾기. 김 씨는 퇴직 후 처음 몇 달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그는 여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기대감에 퇴직 후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허무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자기 자신을 재발견하기 위한 목표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원봉사활동과 새로운 취미 활동을 시작했죠.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그는 사회적 연대감과 자기 충족감을 느낄 수 있었고 새로운 취미인 사진 촬영을 통해 창의적인 만족감을 찾았습니다. 그는 이 경험을 통해 은퇴는 단순히 일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는 시간임을 깨달았습니다. 팁: 은퇴 후 심리적 안정과 만족감을 얻으려면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에 몰두할 수 있는지 찾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새로운 경험을 시도해보고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여행, 취미, 봉사활동, 멘토링 등은 은퇴 후 시간에 여유를 두고 의미 있는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3. 은퇴 후의 일상 유지. 루틴을 만드는 것이 중요. 은퇴 후엔 자유로운 시간이 많아지지만 너무 자유롭기만 하면 오히려 불안정을 느끼거나 시간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일상적인 루틴을 만들고 꾸준히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활동적인 일정을 채우는 것과는 다릅니다. 목표 지향적이고 의미 있는 일상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죠. 예시: 3일정 관리로 일상에 의미 더하기. 이 씨는 은퇴 후 매일 일찍 일어나 운동을 하고 아침을 즐기며 독서를 시작했습니다. 이 씨는 아침마다 명상과 운동을 통해 몸과 마음을 리프레시하고 그 후에는 새로운 책을 읽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일상이 반복되면서 그는 매일을 기대할 수 있는 루틴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 씨는 이를 통해 자신에게 건강과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은퇴 후에도 삶의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구할 수 있었습니다. 팁: 은퇴 후의 루틴은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운동, 독서, 식사 준비 등을 루틴으로 만들면 하루의 시작이 의미 있고 생산적으로 다가옵니다. 또한 목표를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읽을 책 목록을 정하거나 일정한 시간에 봉사활동을 하는 등 일정한 패턴을 만들면 은퇴 후에도 목표 지향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은퇴 후 일관성 있는 자아 찾기. 경제적인 준비와 심리적인 준비가 모두 잘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일관성입니다. 은퇴 후 자신의 가치와 목표를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엔 새로운 목표나 취미를 찾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동기가 약해지거나 지쳐서 초기 열정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다시 점검하고 목표를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결론: 은퇴 후 삶은 단지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준비, 심리적인 준비, 그리고 일상적인 루틴을 만들기입니다. 여러분도 은퇴 후의 삶을 위해 자기 자신에 대해 알아가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기반을 마련하며 매일을 의미 있는 일상으로 채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모든 과정이 즐거움과 만족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은퇴 준비나 은퇴 후의 삶에 대해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도 한때 내 은퇴는 이렇게 준비해야지라는 생각에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곤 했습니다. 오늘은 특히 60대 베테랑 변호사, 은퇴 후 단칸방에서 월 100만 원으로 생존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처음엔 믿기 어려울 수도 있는 이 이야기는 오랜 시간 열심히 일하며 안정된 수입과 사회적 지위를 누렸던 한 변호사가 은퇴 후 선택한 삶의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단칸방에서 월 100만 원으로 생활하며 자신만의 철학과 가치를 지켜나가는 이야기인데요. 그 배경과 이유, 그리고 실제 사례들을 통해 여러분도 은퇴 후 삶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1. 은퇴 준비와 삶의 전환, 왜 이렇게 선택했을까? 우리 사회에서는 더 많이 벌고 더 크게 살자는 말이 익숙하지만 어느 순간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은 무엇일까? 라는 물음이 찾아오곤 합니다. 특히 60대에 접어들면서 겪는 신체적, 정신적 변화와 함께 은퇴라는 큰 전환점 앞에서는 그동안의 삶과 앞으로의 삶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게 되죠. 저희 주인공, 60대 베테랑 변호사 김모 씨가 겪는 오랜 시간 법정과 로펌에서 활약하며 월 5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자랑하는 성공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은퇴를 맞이하면서 그는 내가 정말 행복한 삶을 위해 필요한 건 화려한 외양이나 과도한 소비가 아니라 오히려 단순하고 진정성 있는 삶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결국 그는 은퇴 후 더 큰 자유와 자기 결정권을 위해 물질적인 부를 축적하는 대신 생활비를 줄이고 자신에게 진정 필요한 것을 찾기로 마음먹었습니다. 2. 단칸방과 월 100만 원 생활, 그 실체는? 많은 분들이 월 100만 원이면 너무 부족하다며 걱정할 수 있지만 김모 씨는 은퇴 후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시간의 여유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생활비를 대폭 줄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고정관념에 묶여 살아온 자신을 해방시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단칸방이라는 제한된 공간 안에서도 그는 자신만의 작은 정원과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냈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여 생활비를 관리하며 남는 시간에는 독서와 산책, 자원봉사 같은 활동으로 마음의 풍요를 채웠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이 보장되는 건 아니지라는 그의 생각은 결국 은퇴 후 자신에게 진정한 가치를 부여하는 선택이었습니다. 3. 실제 사례로 본 은퇴 후의 삶의 변화. 이제 이와 비슷한 선택을 한 3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각 사례마다 배경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물질적 풍요보다 정신적 만족을 선택한 점에서 큰 공감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례 1. 법조계 베테랑 김모 씨의 이야기. 앞서 말씀드린 김모 씨는 한때 성공한 변호사로서 높은 수익과 명성을 자랑했지만 은퇴 후엔 기존의 화려한 생활 방식을 뒤로하고 단칸방에서 소박하게 지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가 말하길 은퇴 전엔 늘 시간에 쫓기며 살아왔어요. 회의, 재판, 고객 응대 등 끝없는 일정 속에서 나를 돌아볼 틈도 없었죠. 은퇴 후에는 남은 인생을 스스로 디자인할 수 있다는 사실이 큰 위안이 됐어요. 또한 그는 돈을 아끼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소비 패턴도 돌아보게 되고 그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며 물질적 풍요보다 정신적 풍요를 추구하는 삶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사례 2. 교육계의 은퇴 후 새 출발, 박 선생님의 사례. 두 번째 사례는 교육계에서 오랜 기간 학생들을 가르치며 헌신했던 박 선생님 가명입니다. 박 선생님은 은퇴 전까지도 꽤나 안정된 생활을 누렸지만 은퇴 후 자신만의 공부하는 삶과 여유로운 시간을 위해 주거비와 생활비를 철저히 절약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저는 은퇴 후에도 꾸준히 글을 쓰고 새로운 공부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큰 집이나 호화로운 생활보다는 작은 원룸에서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삶을 선택했죠. 그 덕분에 매일 아침 커피 한 잔과 함께 조용히 책을 읽으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요. 박 선생님의 선택은 삶의 질은 돈이 아니라 시간과 마음의 여유에서 나온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합니다. 사례 3. 기업 경영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생,
이 대표님의 전환. 세 번째 사례는 한 기업의 중견 경영진 출신인 이 대표님 가명입니다. 이 대표님은 은퇴 전까지는 고소득을 누리며 화려한 생활을 즐겼지만 은퇴 후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심플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했어요. 기업을 운영하면서는 매일같이 수많은 결정과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은퇴 후엔 그동안 잊고 지냈던 나만의 시간을 찾고 싶었죠. 그래서 저는 작지만 아늑한 원룸으로 이사의 생활비도 절약하고 그 돈으로 제 꿈이었던 해외여행이나 자선 활동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님은 물질적 풍요가 아닌 마음의 풍요를 위해 선택한 이 길이 결국 저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고 있다고 말하며 은퇴 후의 삶에서도 자신만의 기준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4. 은퇴 후 삶.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길. 이처럼 각기 다른 분야에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은퇴 후엔 자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물질적인 욕심을 내려놓은 채 삶의 본질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풍족한 은퇴 생활은 꼭 고급 주택이나 호화로운 소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맞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내면의 성장을 도모하는 삶 역시 충분히 가치 있고 만족스러운 삶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 사례들은 잘 보여주고 있지요.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은퇴 후의 삶에 대해 고민하는 분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남들이 정해준 성공의 기준에 얽매이지 말고 자신의 가치관과 행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김모 씨, 박 선생님, 이 대표님의 사례에서 보듯 각자의 경험과 상황에 맞는 선택은 결국 자신만의 행복을 가져다주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은퇴라는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할 때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뿐 아니라 내면의 평안과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며 자신에게 가장 맞는 길을 선택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도 혹시 은퇴 후의 삶에 대해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느낀다면 잠시 멈춰서 자신에게 묻어보세요. 나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 지금부터 작은 변화들을 시작해 보세요. 단순함 속에서 발견하는 진짜 행복, 그것이 바로 우리가 모두 추구해야 할 삶의 방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여러분과 나누며 이 글을 마칩니다.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이 진정한 자유와 행복으로 가득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은퇴 후 삶에 대해 전문가의 시각으로 한번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60대 베테랑 변호사, 은퇴 후 단칸방에서 월 100만 원으로 생존하는 이유라는 제목을 들으면 아마 많은 분들이 정말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나? 라는 의문이 들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사례는 단순한 생계 유지 차원을 넘어 은퇴 후 진정한 자유와 자기 성찰, 그리고 삶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은퇴, 그 전환점에서의 고민. 우리 모두 인생의 어느 순간에는 은퇴라는 단어와 마주하게 됩니다. 젊은 시절엔 더 많이, 더 크게라는 성공 공식에 매몰되어 살다 보면 어느새 지나온 시간과 앞으로의 삶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죠. 특히 60대에 접어들면서 건강과 가족, 사회적 역할 등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쳐지면서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은 뭘까?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한때 법정과 로펌에서 이름을 날리며 높은 수익과 명예를 쌓았던 한 60대 변호사의 이야기를 보시면 은퇴가 단순히 일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잊고 지냈던 내면의 소리를 듣고 스스로를 다시 디자인하는 기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은퇴 후 화려한 소비와 높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보다는 오히려 물질적 욕심을 내려놓고 단순한 삶의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굳이 단칸방에 살면서 월 100만 원으로 생활해? 라고 의아해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그만의 깊은 이유와 철학이 숨어 있습니다. 단순한 삶, 그 속에 숨은 자유와 평안. 은퇴 후 단칸방에서 생활하는 선택은 단순히 돈이 없어서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사회적 지위와 재산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행복과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 의도적으로 물질적 부담을 줄이고 자신에게 필요한 것에 집중하겠다는 결심의 표현입니다. 더 많은 물질적 풍요가 반드시 행복을 가져다 주진 않는다라는 인생의 교훈을 몸소 체험한 결과라고 할 수 있지요. 이 변호사 씨는 은퇴 전 분주한 일정과 끊임없는 업무에 시달리며 자신을 잃어버린 경험이 많았다고 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회의, 재판, 고객 상담 속에서 진짜 나가 누구였는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은 뒷전으로 밀려났죠. 그러던 어느 날, 은퇴를 앞두고 자신에게 이대로 가도 내가 행복한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과감히 기존의 생활 패턴을 내려놓고 간소하지만 나답게 사는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단칸방이라는 제한된 공간 속에서도 그는 자신만의 시간을 만들어 갔습니다. 작은 방 한켠에 자그마한 서재를 꾸미고 매일 아침 조용히 커피 한 잔과 함께 독서를 즐기며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은 단순한 생활이 가져다주는 자유와 평안을 상징합니다.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은 남들이 정해준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선택한 시간과 공간이라는 생각이 그의 삶을 지탱하는 원동력이 된 셈입니다. 전문가가 본 은퇴 후 삶의 재정의. 전문가 입장에서 보자면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경제적 안정만을 의미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동안 쌓아온 경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내면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봅니다. 경제적 자유와 정신적 풍요는 서로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질적 욕심을 줄이고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진정한 행복의 기준을 재정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최근 여러 연구에서도 은퇴 후 단순한 생활을 선택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정신적 만족도와 삶의 질이 높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빠르게 변하는 사회 속에서 스스로에게 여유를 주고 심리적 안정을 찾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건강과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풍족한 은퇴 생활이라고 상상하는 것은 반드시 고급 주택과 호화로운 소비가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삶의 방식, 그리고 그 안에서 찾는 소소한 기쁨일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들이 주는 시사점. 이와 비슷한 사례는 단 한 사람의 이야기로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 분야에서 은퇴 후 간소한 삶을 선택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몇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로 오랜 시간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한 중학교 교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선생님은 은퇴 후 호화로운 은퇴 생활을 포기하고 작은 원룸에서 간소하게 생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교직 생활 동안 학생들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바쳤는데 이제는 내가 행복해야 한다라는 단순한 신념에서 출발한 선택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매일 아침 산책과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며 오랜 스트레스에서 벗어난 평온한 일상을 즐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중견 기업의 임원 출신인 한 분입니다. 그는 은퇴 전까지 화려한 생활을 즐기며 고소득에 만족해왔지만 은퇴 후엔 과감히 물질적 소비를 줄이고 자신만의 취미와 자선 활동에 몰두하기로 했습니다. 돈이 많아야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진짜 행복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결정이었죠. 현재 그는 작은 스튜디오에서 생활하며 남는 시간에는 사회 환원 활동과 자신이 늘 꿈꿔왔던 예술 창작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이미 앞서 언급한 60대 베테랑 변호사 사례입니다. 법조계의 최고 성취를 이뤘던 그가 은퇴 후 단칸방에서 월 100만 원으로 생활하게 된 것은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동안 자신을 잃어버리고 외부의 평가에만 매몰되어 살아온 것을 반성한 결과였습니다. 그는 은퇴 후 내가 정말 원하는 건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 성공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진솔한 대화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그의 선택은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은퇴 후 나만의 기준으로 사는 삶.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은퇴 후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답은 각자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바쁘게 일을 하며 새로운 도전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지금처럼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고 내면의 성장을 도모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회가 정해준 성공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특히나 오랜 시간 타인의 기대와 사회적 규범에 맞춰 살아온 사람들이라면 은퇴라는 큰 전환점을 맞아 자신의 진짜 모습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질적 풍요가 반드시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많은 사례들이 증명해 줍니다. 오히려 물질적 소비를 줄이고
심플한 생활 속에서 얻어지는 자유와 평안,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깊은 대화가 우리에게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은퇴 후 단칸방에서 생활하며 매달 100만 원으로 생존하는 선택은 결국 나답게 살기 위한 용기 있는 결단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이 칼럼을 쓰면서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한 번 더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은퇴나 인생의 전환점에 서 있다면 남들이 정한 기준보다는 나만의 기준으로 살아가길 권하고 싶습니다.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를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그 답을 찾기 위해 작은 실천들을 시작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삶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칼럼을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자신의 삶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과거의 영광을 잇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를 맞이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진정 원하는 삶의 방식 물질적 풍요를 넘어서 내면의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만들어 나갈 때 그 삶은 분명 더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스스로를 아끼며 내일의 행복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 그 자체가 이미 값지고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요? 이 칼럼이 여러분의 선택에 작은 힘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솔한 이야기와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